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바의 홍진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르바 OS 스위치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치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IAP나 인스턴트 AP나 예전 아르바의 마스 스위치를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설정을 내려보내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즉 아르바 OS 스위치를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 OS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지금 다룰 때 우리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에어웨이브에 어떻게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 시킬 것이냐 그 부분을 DHCP를 통해서 혹은 아르바 클라우드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어웨이브와 연동시키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 핸즈온의 랩 구성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이 아르바 OS 스위치로 2930F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안쪽에 우리가 에어웨이브에 연동시켜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웨이브가 필요하죠. 에어웨이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위치한 관문 스위치로 하나를 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원하시는 어떤 거를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쪽으로 연결돼서 NAT 시켜서 내보내고 그리고 안쪽에 DHCP 서버도 두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야 될 것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 왜냐면 아르바의 액티베이시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이쪽과 연결시키기 위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내부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 구성에는 아르바 OS 스위치가 필요하고 에어웨이브가 필요하고 DHCP 서버 연결이 필요해요. 지금 저는 여기 랩 환경 안에서 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VLAN 대역하고 에어웨이브 연결된 VLAN 대역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에어웨이브와 DHCP 서버, 뭐 아르바OS 스위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VLAN으로 넣고 설정하시고 핸즈온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성으로 랩을 할 것이고요. 에어웨이브의 경우에는 8.2.4를 사용했고요. 아르바OS 스위치로는 2930F의 16.03 펌웨어를 올려서 사용했습니다. 모든 링크는 액세스 링크 액세스 포트로 연결됐고요. DHCP 서버를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운영하셔도 되고요. 뭐 윈도우즈 서버나 그 외에 DHCP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이 랩 안에서 이 스위치 안에서 그 DHCP 서버를 돌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 되든 지금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특정 서버를 통해서 DHCP 서버 기능만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DHCP 서버로 구동을 시킬 때 그 DHCP 그 메시지 안에 옵션 43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에어웨이브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with DHCP 옵션 43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액티베이스를 사용한 프로비저닝입니다. 첫 번째 DHCP를 활용한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using DHCP 서버라고 되어 있죠. 이 DHCP를 활용한 처리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팩토리 디폴트 상태의 아르바오스 스위치를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시면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 DHCP를 부여받는 환경을 가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액세스 스위치들조차도 이 설치하는 현장에 IT 운영 담당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환경에서 얼마큼 편리하게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원캐치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초기 상태 스위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네트워크 안에서는 DHCP 서비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초기 상태의 스위치가 DHCP 를 통한 IP를 부여받기 위해서 DHCP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게 되죠. 이 상황 안에서는 옵션 60번 그 값으로 아르바 2930F라고 하는 값이 포함돼서 디스커버리가 수행됩니다. 물론 DHCP 서버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데요. DHCP 오퍼를 줄 때 여기에 옵션 43 텍스트 값으로 다음과 같은 에어웨이브의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당신이 찾아가서 설정값을 받아야 될 에어웨이브의 IP는 이거야. 그리고 이 에어웨이브 안에 어떤 설정 그룹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폴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에어웨이브에 연결할 때 에어웨이브에 보여지는 시크릿 키로 너는 JTP 테스트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에어웨이브에 붙어라 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정보에 대해서 DHCP 오퍼 안에 포함된 옵션 43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초기 상태 스위치가 옵션 60번 해당되는 텍스트 값을 올려버리는 아르바 2930F를 받아서 이 메시지가 들어올 경우에만 이러한 응답을 줄 수 있게끔 DHCP 서버에다가 설정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아무나 요청하지 못하게 하게끔 아무나 요청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이걸 내려보내지 않고 이러한 옵션 60번을 포함한 DHCP 디스커버리가 올라왔을 경우에만 이것을 내려보내 주도록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DHCP 서버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본 랩에서는 DHCP 서버에서 옵션 43에 무조건 이 메시지를 포함시켜서 DHCP 오퍼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놨어요.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DHCP 서버의 응답 과정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초기 상태 스위치, 이 팩토리 디폴트 스위치가 이러한 정보를 DHCP 서버를 통해서 얻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면 그걸 얻어왔으면 거기에 맞는 에어웨이브로 접속 시도를 해야겠죠. 스위치가 에어웨이브에 나를 등록시켜 주세요 라고 등록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웨이브가 이때 반응하는 부분은 스위치를 식별하게 돼요. 지금 이러한 아르바 OS 스위치 중에 어떤 스위치가 나한테 올라왔구나. 그때 요러한 그룹과 요러한 폴더에 넣어주세요 라고 올라왔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 키는 JTP 테스트라고 하는 값으로 나한테 등록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식별한 후에 에어웨이브가 이 그룹 2930F라고 하는 그룹에 가지고 있는 설정 템플릿 값을 이 스위치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바로 스위치는 그렇게 부여받은 설정 값을 내려받고 바로 재부팅한 후에 이제 반영된 설정 값을 기준으로 즉시 정상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로 돌아가는 부분이 DHCP 서버를 활용한 JT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DHCP 서버는 MS 윈도우 서버가 되든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든 여러분들이 그 옵션 43번에 해당되는 텍스트 값으로 이러한 값을 부여해 주시기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DHCP 서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문 스위치로 사용한 그 마스 S1500 스위치에 DHCP 서버를 구동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지금 DHCP 서비스가 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DHCP 서버를 활용하시던. 그래서 옵션 43의 이 텍스트 형태의 타입으로 이러한 메시지 타입으로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앞에 어떠한 값이 있고 콜론, 그 다음에 뒤에 어떠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쉼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보더라도 1916899.20은 요거는 에어웨이브 IP를 뜻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뒤에는 이 JTP 테스트라고 하는 시크릿 키를 가지고 올라가라. 에어웨이브가 볼 때 얘는 JTP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시크릿 키로 해서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특정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웨이브의 IP 키, 그래 이거는 콤마로 다 구분했어. 앞에를 보면 여러분들 이 2930F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룹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에어웨이브 안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에 속한 디바이스들은 동일한 설정 셋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동일한 설정 셋을 가지게 되는 그 집합군이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930F라고 하는 그룹에 넣어줘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앞에는 그룹명이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폴더명이다. 그룹과 폴더 사이에는 이 콜론으로 구분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이 폴더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랑 약간 다른데요.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구분되는 집합, 즉 예를 들면 다 똑같이 2930F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어서 동일 설정 셋으로 다 그룹 2930F에 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은 강동 지점, 어떤 것은 강서 지점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좀 다른
구분으로 좀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폴더로. 이때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이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어떤 설정을 부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 관리상 편의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구분 지어 놓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그룹에 다 속한 장비이긴 하지만 여러 개의 다른 폴더로 구분돼서 관리상 편의성 측면에서 분리돼서 관리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그룹이고 뒤에 있는 게 폴더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위 폴더 밑에 예를 들면 서울 밑에는 강동, 강서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앞에가 서울 폴더라고 했지만 그 밑에 또 다른 하위 폴더를 이런 식으로 넣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그룹 뒤에 콜론하고 이 뒤에부터는 다 폴더예요. 따라서 데모 콜론 서브 이렇게 하면 데모 폴더 밑에 서브라고 하는 서브 폴더가 들어가고 이 밑에 만약에 또 서브를 넣고 싶으면 데모 콜론 서브 1 이런 식으로 계속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과 폴더까지에 대한 구분은 콜론으로 구분하시고 이 이후부터는 콤마로 구분해서 IP와 시크릿 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기 상태에 스위치가 부팅해서 DHCP 디스커버리를 보내서 DHCP로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옵션 43 해당되는 문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는 IP를 DHCP를 통해서 이미 부여받았고 이걸 부여받았을 때 그 옵션 43 안에 들어있는 값을 통해서 이 아이는 에어웨이브 AMP, 에어웨이브 서버의 정보를 이렇게 얻어낸 겁니다. IP, 그룹명, 폴더명, 시크릿 키명, 현재 이 config 스테이터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AMP 서버, 에어웨이브 서버에 대한 정보를 DHCP 과정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선 부분에서 우리가 show AMP 서버로 이런 정보를 확인받은 것도 볼 수 있고요. show running config 부분에서 실제 이런 식으로 AMP 서버, IP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보실 거예요. 이만큼이 디폴트 설정이라고 한다면 DHCP 과정에서 이러한 설정 값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 값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는 에어웨이브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최초에 에어웨이브로 이 스위치가 찾아가게 됐다. 어떤 값으로? 나는 지금 이 그룹에 이 폴더에 넣어줘 라고 하는 것으로 에어웨이브에 등록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어웨이브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상단에 new device의 하나가 카운트가 됩니다. 실제 up 디바이스냐 down 디바이스 쪽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초 등록된 디바이스들은 이 new device에 해당되는 메뉴 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밑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로 집어넣은 2930F 스위치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add를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아르바 스위치 이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마우스 온 해두시면요. 이렇게 툴팁 메시지로 JTP 테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DHCP 오퍼에서 전달한 그 시크릿 키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값 자체를 에어웨이브와 뭐 상호 매칭 시켜가지고 이것이 꼭 같을 때만 등록시켜라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은 없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모든 현장에 있는 스위치들은 시크릿 키를 이렇게 달고 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달고 왔구나 관리자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상단에 그 이전에 이렇게 부여받았었던 JTP 테스트 이런 시크릿 키 값을 에어웨이브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뉴 디바이스에 올라왔을 때 그 디바이스의 타입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툴팁 타입으로 툴팁 메시지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디바이스를 바로 add 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이겁니다. 이 add 액션은 무엇이냐면 이 디바이스를 add 시켜 액션 이걸 눌렀을 때 어디에? 그룹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폴더는 탑이라고 하는 폴더에 집어넣어 그리고 리드 온리 모드로 얘를 등록시켜 그럼 여기서 바로 add만 누르게 되면 이 그룹 이 폴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각 디바이스가 직접 자기가 들어갈 그룹명과 폴더명을 지정해서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add를 누른다 하더라도 바로 add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디폴트로 들어있는 이런 값들은 무시되고 add 버튼을 누른 순간에
이 에어웨이브는 자동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우리가 지정한 데모라고 하는 폴더 2930F라고 하는 그룹에 집어넣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Apply Change Now를 누르는 순간 이 디바이스는 이러한 그룹, 이러한 폴더에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룹과 폴더에 집어넣겠다라고 지정을 한 후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디바이스가 이 업 메뉴 쪽에 올라오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 그룹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그룹 리스트 안에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2930F 디바이스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요 도구 장비를 눌러보시면 이 디바이스 안에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에어웨이브가 나의 이 그룹 2930F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동일한 설정 값을 갖는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럴 때 이 2930F 안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집어넣을 설정 값이 바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2930F라고 하는 그룹 안에 어떠한 설정 템플릿을 넣어두어야 장비들에게 그러한 설정 값을 내려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룹의 템플릿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누르시고 템플릿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하나 애드를 시켰을 때 그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 값을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2930 템플릿 바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2930F 템플릿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 그 에딧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설정 템플릿 이름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타입은 기본적으로 2930F 시리즈에 대한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값은 여긴 no 이 값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셨던 그 아르바 OS 스위치에서 받아온 버전 값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restrict to this version이라고 해가지고 yes라고 눌러놓고 특정 버전을 특정 버전을 입력하게 되시면 장비 중에 이러한 OS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만 이 설정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니즈가 있을 경우에 특정한 펌웨어에만 국한시켜서 설정을 내려보낼 때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지금 현존에서는 그대로 디폴트 상태로 유지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 과정에서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Select Device 해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방금 이 그룹에 들어간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 Fetch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는 무슨 역할을 하면요. 지금 아르바이스 스위치 처음 팩토리 디폴트 상태로 네트워크에 연결시킨 이 스위치는 어떠한 설정 값도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VLAN 1번의 모든 포트가 할당된 것 말고는 별다른 설정이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라도 이 fetch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디바이스의 설정 값을 가져오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fetch예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있는 설정 값을 이 템플릿 메뉴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과정으로서 한 번 정도씩은 이러한 fetch 템플릿이 어떤 형태로 디바이스 설정 값을 가져오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디폴트 값들은 그대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템플릿 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fetch 버튼을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받아오면 여기에 일부 이제 기본적인 설정 값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어넣은 템플릿은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템플릿 값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바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호스트네임, 이 호스트네임 변수, 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변수 값들이 있는데요. 이 변수 값 앞 뒤로 퍼센트 마크를 표시해주고 이 변수 값을 쓰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비의 설정 메뉴 창에서 에어웨이브 안에 각각의 그 장비를 위한 설정 창에서 이런 변수 값들을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이러한 변수를 통해서 호스트네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장비의 게이트웨이 값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장비의 언태그드 형태로 VLAN 1번에 어떤 포트를 매핑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변수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VLAN_1 언태그_command 바로 이쪽에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 값으로 언태그 뭐 1번부터 15번까지다 이런 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밑에 IP 어드레스, IP 언더바 어드레스 변수, 또 한 가지는 넷 마스크 변수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로 각각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받아와서 설정 값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VLAN 10번이라는 거 하는 것을 추가를 시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16번부터 28번까지는 강제로 집어넣되 여기에서는 IP 어드레스 AP 언더바 include 1 여러 가지 한 10개 해당되는 변수 값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어드레스 그 IP 어드레스와 넷마스크까지 이어지는 예를 들면 뭐 10.10.10.100 252525.0에 해당되는 값을 이 변수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VLAN 10번을 할당받는 포트로 언태그드 16부터 24까지만 만약에 지정하시고자 한다라면 이것도 변수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면 퍼센트를 주시고 AP 언더바 인클루드 언더바 2 이런 것을 써 넣으셔서 양쪽 끝에 퍼센트로 넣어 주셔도 그럼 변수 값으로 이 포트 값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템플릿, 기본 템플릿 설정 값을 만들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제 패스워드 매니저 유저네임에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그다음 패스워드는 고 아르바 느낌표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가진 이런 계정을 넣어 놨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SSH나 이런 접속을 요 계정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값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아르바오에스 스위치 장비에서요 패스워드 매니저 유저네임 제이슨 혹은 다른 이름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집어넣으시면 자동적으로 샤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싱된 값이 설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카피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템플릿에서 사용한 이 변수라고 할까요? 이 템플릿 안에 담겨 있는 변수들은 이 우측에 녹색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만들어둔 이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변수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따 입력을 우리가 따로 할 것이니까요. 이런 변수들이 어디에 매칭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템플릿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업 상태의 디바이스가 올라가게 돼요. 언제? 뉴 디바이스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add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 원래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으로 부여받았었던 데모라고 하는 폴더 그 다음에 2930F라고 하는 그룹에 이 디바이스는 자동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 얘기가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업 상태로 지금 업 부분에 하나 카운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업 부분에 클릭해서 이 데모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하단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등록한 디바이스가 있겠고요. 이 디바이스에는 여기에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으로 여기에 바로 등록이 된 거지만 아직 설정 값이 내려간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매니지 페이지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디바이스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시고 여기에 매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우측에 참고를 하나 보시면 컨피그레이션 상태가 지금 이 장비는 mismatched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 값과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장비가 속해 있는 2930F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템플릿 설정 값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디바이스는 설정 값이 매칭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서 mismatched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매니지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 그 리드 온리 모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리드 라이트 RW 모드로 변경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부분으로 리드 라이트 모드로 관리하겠다. 왜냐면 설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변경시켜 놓으시고요. 아까 제가 템플릿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계정 정보 자체를 여기에다가 저는 넣어 줄 겁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런 식으로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 계정을 가지고 이제 추후에 관리하게 될 때 에어웨이브는 이 계정을 가지고 SSH로 접속해서 이 장비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 밑에 이제 호스트 네임으로 저는 변수도 활용했죠. 그 호스트 네임을 저는 2930FJTP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밑에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또 한 가지 있었죠. VLAN 언더바 1 언더바 untagged command라고 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1부터 15번까지 포트를 VLAN 1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까 템플릿에서 활용한 변수명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지정했고 밑에서는
기본적으로 DHCP를 받겠다라고 예스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제로 IP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아까 변수명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DHCP를 쓸 것이냐 NO로 바꿔준 다음에 IP와 서브넷 마스크와 게이트웨이 IP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추가적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까 AP 언더바 include 언더바 1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뭘 만들었죠? VLAN 10번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만들 때 그 VLAN 10번에 대한 스위치의 IP를 넣어준 겁니다. 그 변수명 IP와 서브넷까지를 포함한 변수명이 바로 AP 언더바 include 언더바 1이었죠. 그래서 이 변수명으로 이걸 입력받고 이 에어웨이브는 이제 이러한 변수 값들을 가지고 스위치에 그 템플릿 설정 값을 밀어넣게 됩니다. Save and Apply를 하게 된 후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했었던 설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었던 이 디바이스의 설정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지금 적용할 것이냐? Apply Change Now 해버리게 되면 이 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값들이 반영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에어웨이브가 스위치에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설정 값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부팅을 시작하게 되죠. 재부팅을 하고 올라오게 되면 이러한 계정, 제이슨이라고 하는 계정을 넣어뒀기 때문에 당연히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제이슨 그리고 패스워드 고아르반 느낌표를 치고 들어와서 show run 명령으로 running configuration을 봤어요. 우리가 템플릿에서 봤었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호스트네임부터 쭉쭉쭉쭉쭉 순서대로 그대로 있어요. 쫙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VLAN 10번도 들어갔고요. 여기에 그 IP 어드레스, VLAN 10번의 IP 어드레스부터 뭐 게이트웨이부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의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가게 되면 이때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한번 봤었죠? 장비 매니지먼트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값들 설정해 주기 위해서 보셨던 부분에 mismatched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템플릿 설정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는 설정 값이 이 디바이스에 있는 설정 값과 에어웨이브가 가진 템플릿 설정 값이 매치하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상태가 굿이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이 스위치가 팩토리 디폴트 상태의 초기 상태의 스위치가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 DHCP 오퍼를 통해서 받은 옵션 43에 들어있는 에어웨이브 정보를 활용해서 에어웨이브에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에어웨이브에 연동돼서 이런 설정 값을 받는 것은 맞는데 DHCP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루바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제공하는 아루바의 액티베이스를 통해서 에어웨이브 정보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액티베이스를 활용한 에어웨이브에 등록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DHCP 과정과 다르게 액티베이스를 활용해서 JTP 과정을 거치는 로직을 살펴볼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IT 관리 인력이 없는 어떠한 리모트 환경이나 브랜치 오피스 뭐 이런 쪽을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이 브랜치 오피스에는 DHCP 설정을 다 일일이 다 해줄 만한 그리고 DHCP 뭐 이런 옵션 43 이런 메시지들을 다 주지 못할 만한 이런 환경이다라고 일단은 가정하고요. 이 스위치가 여기에서 팩토리 디폴트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IP를 부여받고 제일 첫 번째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터넷 클라우드 상에 있는 아루바 액티베이스의 에어웨이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접속 시도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그러면 아루바 액티베이스는 무엇을 하느냐? 마치 DHCP 서버가 앞선 핸즈온에서 했었던 것처럼 에어웨이브의 IP, 그룹, 폴더, 그 다음에 시크릿 키 정보를 되돌려줍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DHCP 서버와의 그러한 커넥션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에어웨이브와 디바이스 간에 일어나는 로직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여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 스위치는 여러분들 본사에 있는 에어웨이브에 나를 등록시켜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에어웨이브는 이 스위치에 네가 어떤 폴더 어떤 그룹에 넣어달라고 나한테 올라왔구나.
너에 맞는 그룹의 템플릿 설정 값을 보내줄게라고 설정값 푸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앞서서 DHCP에서와 동일하게 이러한 설정 값을 부여받고 재부팅을 한 후에 바로 그 부여받은 설정 값을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루바 클라우드 환경의 액티베이스를 통한 그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루바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파트너에서 이 스위치들을 다 오더를 내거나 어떤 리셀러에서 오더를 내거나 할 경우에 모두가 다 인스턴트 AP를 쓰던 이 아루바 액티베이트의 그 인스턴트 AP를 쓰던 이 스위치 아루바 OS 스위치를 구매하던 자동적으로 이 액티베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이 클라우드 환경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아르바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르바 액티베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로그인하시고요. 계정이 없는 분들 중에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시리얼 넘버와 맥 어드레스를 넣고 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디바이스가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할당받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PO를 낸 파트너거나 리셀러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 PO 넘버가 있을 텐데요. 그 PO 넘버를 넣게 되면 그 PO 넘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여러분들의 계정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구매를 한 그 장비의 시리얼 넘버나 혹은 PO 넘버를 알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접근 계정을 요청해서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액티베이스를 통한 JTP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 초기 상태의 스위치인데요. 스위치에서 Show Activate Provision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Activate 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트워크 지금 핸즈온 네트워크 환경에서 DHCP 서버가 여전히 계속 에어웨이브의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즉 AMP 서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위치는 액티베이트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에요. 따라서 DHCP를 통해서 에어웨이브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액티베이트에 접근할 수 없는 네트워크 접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에서는 액티베이트 키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베일러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베이스를 통한 JTP 핸즈온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DHCP 서버에 설정해둔 옵션 43 정보를 삭제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만 이 아루바 OS 스위치는 액티베이스로 접속 시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액티베이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 PO 넘버를 집어넣으시든 시리얼을 집어넣으시든 그렇게 되면 그 디바이스가 여기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등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디바이스에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르바 액티베이트 계정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등록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면 이 액티베이트 안에 폴더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폴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어웨이브에서 앞서서 봤었던 폴더랑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마음대로 부여하셔도 돼요. 아셨죠? 이 폴더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액티베이트에서는 이러한 룰을 만듭니다. 이 폴더에 들어있는 장비들한테는 이 룰을 적용시켜라. 그리고 이 룰은 무엇이냐면 에어웨이브 몇 번 에어웨이브 안에 몇 번 IP의 에어웨이브에 가서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프로비전 룰을 동일하게 매핑받을 적용받을 디바이스들이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이 폴더를 하나 만들었을 뿐이고요. 이 폴더에 해당되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 이 폴더를 뉴 버튼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룰에서 지금 이것은 셋업 메뉴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이 룰 메뉴에서 뉴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프로비저닝 룰을 만들 겁니다. 어디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폴더 액티베이트 디바이스 액티베이트 데모 여기에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런 룰을 적용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이냐 IAP2 에어웨이브냐 아니면 이 아르바 OS 스위치 2 에어웨이브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당연히 스위치를 에어웨이브에 연동시켜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비저닝 타입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때 찾아가야 될 에어웨이브 IP가 무엇이냐, 그룹을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 폴더는 어디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앞서서 DHCP에서 봤었던 것과 똑같은 그룹과 폴더로 저는 했습니다. 단지 이 시크릿 키만 다르게 했어요. 앞에서는 제가 DHCP 때는 뭘로 했죠? JTP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액티베이시라고 하는 문자열 값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장비 시리얼과 장비 피어 넘버로 이 액티베이트 계정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원용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강제로 디바이스를 애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러한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 새로운 추가적인 장비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애드 디바이스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애드 디바이스 버튼을 눌러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액티베이션 키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보느냐? 앞서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Show Activate Provision이라고 하는 것을 스위치에서 입력하게 되면 이러한 액티베이션 키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DHCP 옵션 43 값을 네트워크에서 삭제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키 값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을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맥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그 쇼 시스템에서 보시면 그 베이스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그 필드로 이런 어떤 맥 어드레스 값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장비의 맥 어드레스 값을 같이 넣어 주시고 Done 눌러 주시면 디바이스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에 디바이스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가 나한테 에어웨이브 정보를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즉 나한테 액티베이스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이 폴더에 적용되어 있는 그 룰을 가지고 바로 그 폴더에 아까 만들었었던 룰은 에어웨이브 몇 번 IP에 접속해서 컴퓨터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프로비저닝 룰이었으니까 그 정보를 스위치한테 돌려줘야지, 이런 과정의 액션을 액티베이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디바이스 등록하고 우리는 룰 설정하고 프로비저닝 룰 설정하고 다 끝냈어요. 액티베이스에서. 그 상태에서 팩토리 디폴트 상태에 이 스위치가 네트워크에 붙게 되면 IP 어드레스만 이제 부여받게 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액티베이스에 접속을 시도하죠. 그때 이 액티베이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다시 돌려받는다. 뭐에 의해서? 여기서 아까 만들었었던 프로비저닝 룰에 넣어놓은 값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IP를 찾아가게끔 해놨다라는 거 아까 넣어놨고요. 그룹 동일하게, 폴더 동일하게 했고 시크릿 값은 앞에서와 다르게 액티베이스의 프로비저닝 룰에 넣어놨었던 액티베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크릿 키로 받아왔네요. 그죠? 그래서 show running configuration하고 show AMP 서버 부분에 둘 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DHCP를 통해서 DHCP 옵션 43을 통해서 에어웨이브 정보를 받은 것처럼 여기까지 과정만 DHCP 서버를 쓰냐 액티베이스를 쓰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과정만 다릅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되죠. 스위치는 이렇게 부여받은 에어웨이브 정보를 가지고 에어웨이브에 이제 접속을 시도해서 나를 이러한 그룹 이러한 폴더로 넣어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것은 철저하게 앞서서 우리가 JTP using DHCP 과정에서 봤었던 부분과 100% 동일합니다. 즉 앞서서 여러분들은 9페이지와 17페이지까지 다뤘었던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똑같이 여기서도 이어가셔서 네트워크에 에어웨이브에 등록시켜서 컨피그레이션을 받도록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제가 한 페이지만 더 똑같이 넣어놨던 부분은 뭐냐면 똑같이 New Device 눌러서 보시면 이런 디바이스가 이제 등록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다 동일하지만 이 부분만 한번 보고 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툴팁 메시지를 보면 이번에는 JTP 테스트가 아니라 액티베이스로부터 아까 받았었던 시크릿 키인 액티베이트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뒤로 이어지는 많은 과정들은 여러분들 앞서서 있는 JTP using DHCP 과정과 동일하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DHCP 서버를 활용해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한 부분을 잠깐 보실 거고요. 영상으로 그 처음 DHCP를 받는 과정부터 에어웨이브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에서 우리가 그 스크린샷으로 봤었던 부분을 쭉 한번 랩업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DHCP 서버와 액티베이스를 통해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내용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직접 스위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서 핸즈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